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 다 이름을 들어봤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요. 특히 n이 4인 경우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페르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일러나 가우스보다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1600년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들어봤을 방정식입니다. xn승 더하기 yn승은 zn승인데요. 사실 n이 2일 때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공부했던 피타고라스 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방정식에 해가 있겠는가 이제 그걸 고민할 수 있었는데요. 페르마가 주장하기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페르마가 자기가 보던 책 한쪽에 증명을 대충 써놓고 이것에 대한 증명은 다 했지만 여백이 없어서 다 쓰지 못한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일화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공간에는 n이 4일 때만 증명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n이 4일 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어딘가 이제 보다가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틀렸다 이제 그렇게 장난스럽게 쓰여진 수식이 있어서 한쪽에 메모해 둔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보면 70의 세제곱 더하기 212의 세제곱은 462의 세제곱이다 이걸 주장한 식인데 얼핏 봐도 맞지 않습니다. 이 값이 요것에 비해서 너무 크죠. 이 밑에 이제 얼핏 보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속을 수 있는데요.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네, 사실은 여기 3과 8 이걸 이제 자리 올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연히 성립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3승일 때도 이 답은 절대 없음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려는 노력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이 4일 때 페르마가 증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강의 뒷부분에 이 증명을 할 건데 이 증명법의 이름을 무한하강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정수 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때 이 무한하강법을 쓰곤 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오일러가 n이 3일 때 무한하강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적이 있고요. n이 5일 때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더 큰 수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증명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이제 실마리가 사실 풀린 것이 타니야마 시무라 컨젝처라고 하는데요. 1957년에 이 문제를 대수계화 문제로 이렇게 옮겨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컨젝처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네, 이런 게 일단 있다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7년에 이 컨젝처를 우리가 만약 풀 수 있으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사실이다. 즉 xn승 더하기 yn승은 zn승이 자연수 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풀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와일스 교수가 이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와일스 교수의 이제 박사학위 주제가 일리프틱 커브라고 하고요. 1986년도부터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몰두를 했다고 하고요. 1993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던 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작은 오류라고 생각되었었는데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없었고 1년 뒤에 이제 수정을 해서 1995년에 수학 저널에서도 아주 유명한 저널인 애널스 오브 매스에 이렇게 결과를 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정수론을 더 공부하실 분들은 아마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이 논문을 아마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만 봐도 굉장히 긴 논문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n이 4인 경우 이 방정식에 자연수해가 없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페르마가 오일러나 가우스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증명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박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수론이 발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이 아니고 바로 4를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만약 이 방정식에 해가 있으면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x제곱, y제곱, g제곱이 바로 우리 지난 강의에서 했던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해 보면 아마 4승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서 3승은 건너뛰고 4승부터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피타고라스 수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해의 쌍을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르고요. 이때 x, y, g가 서로 소인 경우를 우리가 프리미티브 피타고라스 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리미티브 피타고라스 수는 g는 항상 홀수이고 x, y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기를 x를 짝수, y를 홀수, g를 홀수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 형태밖에 없다는 걸 증명했었죠. 그래서 x는 2st, y는 s제곱 빼기 t제곱, z는 s제곱 더하기 t제곱이고요. 이때 s는 t보다 큰 자연수이고요. s와 t는 서로 소이고 s와 t는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인 이 n이 4인 경우에 증명해서 이 피타고라스 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용했던 이 렘마를 한 번 더 활용할 건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A, B가 C의 n승으로 표현되는데 A와 B가 서로 소이면 각각 A, B 모두 다 n승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한 두세 번 정도 활용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증명할 내용은 x의 4승 더하기 y 4승은 여기 z 4승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정리인데요. z제곱인 이 방정식 역시 자연수 쌍인 xyg 해가 없다. 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걸 증명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싶어하는 4승, 4승, 4승 역시 해가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단 이 세오렘이 증명됐다고 가정하고 이 코롤러리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게 해가 없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요. 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잠깐 가정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 방정식은 x0의 4제곱, y0의 4제곱, 그리고 z0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z제곱이 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이제 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코롤러리로 이것이 해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의 증명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기호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한 10개 정도로 쪼개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방정식이 일단 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 방정식의 해를 x0, y0, z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 공부할 때처럼 비슷하게 프리미티브 그런 개념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0과 y0은 항상 서로 소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서 존재하는 이 해에서 x0과 y0의 GCD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0을 dx0'이라고 쓰고요. y0은 dy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D라는 것이 GCD니까 이것의 정의 때문에 x0'과 y0'의 GCD는 1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G0 역시 D제곱 곱하기 G0'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면 dx0'의 4제곱이 되고요. dy0'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 지금 제곱이라고 준 이유는 여기 이제 제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d제곱 곱하기 G0'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d의 4제곱은 다 사라져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아까 x0'과 y0'은 서로 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존재하는 해에서 이 두 개의 값이 GCD가 1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1인 쌍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존재하는 해에서 이 앞에 두 개는 GCD가 1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x0의 제곱의 제곱, y0의 제곱의 제곱은 g0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x0과 y0이 서로 소라고 했기 때문에 x0의 제곱과 y0의 제곱도 역시 서로 소가 되고요. 이게 서로 소니까 이 전체 다 하면 역시 GCD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쌍이 바로 프리미티브 피타고라스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맨 앞에 있는 걸 짝수, 그 다음에 홀수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수의 형태는 x0의 여기 제곱입니다. x0의 제곱, y0의 제곱, g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짝수는 est, 그리고 두 번째 홀수는 x제곱 빼기 t제곱, 그리고 세 번째 홀수는 s제곱 더하기 t제곱 형태로 쓸 수 있고요. s는 t보다 큰 자연수이고 s와 t는 서로 소이고 s와 t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식은 바로 이 식인데요. 이 식이 뜻하는 것은 모듈로 2니까 s와 t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라는 거거든요. 즉,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ST가 odd even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정하기를 S는 짝수이고 T가 홀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제곱 빼기 T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 Y0 제곱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모듈로 4로 계산할 건데요. S는 짝수니까 모듈로 4로 0이 되고요.
홀수는 제곱하면 모듈로 4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제곱 빼기 T제곱은 0 빼기 1인데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모듈로 4로 생각하면 3과 같습니다. 일단 이 숫자를 하나 잘 기억해 두고요. 이 왼쪽 Y0 제곱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Y0 제곱이라는 것은 홀수잖아요. Y0 제곱이 홀수니까 Y0도 홀수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모듈로 4로 Y0 제곱을 계산해보면 모듈로 4로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S제곱 빼기 T제곱은 모듈로 4로 3과 같은데요. Y0 제곱은 모듈로 4로서 1과 같습니다. 여기 있죠? 1과 3이 있는 거죠. 그런데 Y0 제곱은 S제곱 빼기 T제곱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같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듈로 4로 1과 3이 같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되지 않고 두 번째 S는 홀수이고 T는 짝수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된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T가 짝수라는 걸 우리가 증명했죠. 그래서 T를 E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3번에서 X0 제곱은 EST거든요. 그래서 X0 제곱은 EST예요. 그런데 T는 ER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SR이 돼서요. 4를 나눠주면 2분의 X0의 제곱은 SR이 됩니다. 그런데 X0의 제곱이 짝수니까 X0 역시 짝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 전에 소개했던 이 렘마 이 형태가 기억이 나죠? C n승은 A, B인데 이때 A와 B가 서로 소일 때 A가 n승 형태, B도 n승 형태잖아요. 그래서 S와 R이 서로 소인 걸 보여야 되는데요. 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앞서 S와 T가 서로 소라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앞선 네 번째 단계에서 이 S는 홀수라고 했고 이 T는 ER이기 때문에 E는 짝수잖아요. 그래서 S와 R 역시 서로 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이 렘마에 의해서 S와 R 모두 여기는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또 이제 변수가 또 나왔네요. G1의 제곱, 그 다음에 R은 W1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잘 기억해 두고요. 사실 이 앞에 3번에 피타고라스 수 관계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Y0 제곱은 S제곱 빼기 T제곱에서 T제곱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T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S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S와 T는 서로 소라고 했기 때문에 Y0이 하나 더 들어간 이 쌍은 GCD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쌍 역시 또 하나의 PP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T는 아까는 이제 ST라고 썼는데 새로운 문자 EUV 그 다음에 Y0은 U제곱 빼기 V제곱 S는 U제곱 더하기 V제곱이고요. U는 V보다 더 큰 자연수이고 U와 V는 서로 소이고 U와 V는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입니다. 그러면 위에 5번과 6번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면요. U 곱하기 V는 지금 이 식으로부터 2분의 T가 되는데요. 아까 5번에서 T는 짝수라고 했고 T는 E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R을 대입하면 R이 되고요. R은 다시 제곱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W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UV는 W1의 제곱, 그 렘마를 쓸 준비가 다 됐는데요. U와 V가 서로 소인 건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U와 V는 서로 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시 렘마를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데요. U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V는 Y1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기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뭘 했나 싶은데요. 놀랍게도 우리 증명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기호를 잘 조합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8번인데요. 앞에서 했던 이제 5번, 6번, 7번에서 우리가 뭘 얻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5번에서 G1의 제곱은 S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G1의 제곱은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S는 U제곱 더하기 V제곱이었어요. 그래서 S는 U제곱 더하기 V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U는 X1의 제곱, V는 Y1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주면 X1의 4제곱 더하기 Y1의 4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X1의 4제곱 더하기 Y1의 4제곱은 G1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인덱스도 이렇게 2를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1번식에서 X0, Y0, G0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수 가지고 X1, Y1, Z1 다른 해를 하나 더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8번까지는 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하나의 해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두 해의 관계식이 뭐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G1은 자연수니까 0보다 크고요. 이건 자연수니까 제곱하면 일반적으로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G1의 제곱은 역시 S가 되고요. S 역시 자연수니까 제곱하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t도 역시 자연수니까 s제곱과 t제곱의 합을 하면 이건 이제 스트릭트하게 커지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식에서 s제곱 더하기 t제곱은 g0거든요. 그래서 s제곱 더하기 t제곱은 g0가 돼요. 자, 이거 우리가 뭘 지금 설명했느냐면 G1이라는 게 있고 G0이 있는데 중간에 스트릭트한 부등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G1은 0보다는 큰데 G0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식과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이 8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X0, Y0, G0이 일단 해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해를 찾았는데 그 해가 X1, Y1, G1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G0과 G1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끝의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작은 값을 갖는 해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1번부터 9번까지의 이 단계를 X1, Y1, G1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다가 이 값 대신에 X1, Y1, G1을 넣고 또 대입해보면 X2, Y, G2와 같은 새로운 해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때 관계식은 마지막 항인 G1과 G2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G0이라는 것은 이미 G1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 1번식에 대입하고 또 새로운 해를 구할 수 있는데 또 마지막 항이 점점 작아진 걸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G0, G1, G2 이렇게 계속 스트릭트하게 작아지는데 모두 다 양수인 이 Gn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xn의 4제곱 더하기 yn의 4제곱은 gn의 제곱이 되는 이 Gn들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G0이 제일 처음에 하나 주어져 있고 스트릭트하게 되니까 최소한 1식은 점점 작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단계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G0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의 개수는 유한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증명한 것을 바로 무한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한히 하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네, 이로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중에서 특별한 경우 4승일 때의 굉장히 투박한 증명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쌍 해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경우 n은 4인 경우 무한하강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다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증명 하나를 자세하게 공부한 적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